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렇죠. 눈치껏 박수를 딱딱 쳐줘야지. 원래 이제 오늘은 그 매월 세 번째 주에 하기 때문에 원래 오늘은 안 하는 날이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근데 이제 소금쟁이들을 그제 원래 세 번째 주 안 하면 안 했는데 자율로 맡겨놨더니 매번 해요. 그래서 오늘 날짜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아마 다음 달 정도, 빠르면 다음 달이 될 거고 느리면 다다음 달부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좋죠? 네. 옛날에 초창기 협회에서는 매주 했었어요. 제가 매주. 그러나 이제는 다음 달 정도면은 이제 물론 저 말고라도 이제 우리 스파레주 졸업생이고 경매를 좀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이제 직원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프로그램들을 조금 개편을 해서 기초적인 수준은 좀 자주 해주는 걸로 예, 그런 전통이 원래 있었다가 한 4, 5년 끊겼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는 게 여기 4개 있죠. 가장 높게 팔린 비율, 그 다음에 경쟁자가 좀 많은 거, 또는 진짜로 싸구려로 팔린 거, 뭐 요런 것들을 통계로 이렇게 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킹왕짱 옥션 치시면은 나와요. 예. 그래서 가끔 올려놓은 물건에 이제 경쟁률이 막 30 몇 대 1짜리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공부를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은 이제 찍어서 올려놓으니까 그거를 많이 봐보세요. 엊그제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거를 할까 하다가 같은 울진이니까 오늘은 요 2가지를 가지고 한번 물건 해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잘 산 물건이냐 못 산 물건이냐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복잡한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실력의 편차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경매를 좀 수준급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대다수는 이제 킹세나는 대다수는 이제 초보 중심 또는 초보에서 중수로 가는 사람들 수준의 대상이에요. 네. 고수 중심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뵙는 건가요? 네. 처음인가요? 네. 그러면은 그 경매 수준은 어느 정도 되세요? 1번 하늘을 날아갈 정도로 높다. 2번 땅을 헤맬 정도로 낮다. 투자는 해보셨어요? 안 해봤다. 네. 공부는? 공부는 네. 책, 동영상 보내주시고. 제 동영상 책은? 책은 그냥 몇 권 뭐? 3, 4권, 4, 내용에 따라 중요하죠. 예를 들면 경매 공부했지만 요리책을 받으면 효과 없잖아. 어떤 책을 보셨어요? 협회장님 책 봤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겠는데? 그렇게 진즉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자 여기는 자주 오셨잖아. 어느 정도 오세요 본인 스스로? 저도 낮죠. 그러니까 네. 투자도 해보셨어요? 한 번은 해봤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오래전인 것 같아요. 오래전 언제? 무슨 깨어도 되는 10년? 네. 그럼 그 사이에 뭐 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직장 생활하겠죠. 그때 했었어야 돼. 이게 제일 정말 아까운 게 시간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뭐 진짜 돈벌이 막 시작하고 10년 되면은 사라져버리는 금방 10년이란 시간이 금방 흘러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한 60 중반까지 열심히 활동하죠. 거의 다. 근데 거의 다 한 8, 90%는 50 중후반이면 은퇴하죠. 그죠? 다니던 직장도 사표를 낸다. 이게 거의 다. 그러고 나서 자영업으로 돌입하죠. 그러면 50대 중후반까지 어떤 일을 하다가 자영업으로 돌입을 할 때 그때 재테크랑 자영업을 겸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에 올인을 하지. 왜? 50 중반에 사표를 내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영업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다른 거를 볼 겨를이 있을까요? 자영업도 생초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50 중후반에 내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재테크 경매를 달 수가 없어.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어떤 그 자영업은 결국은 매달 나오는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그쪽에 몰입하면은 이런 투자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합니다. 투자는 좀 길게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중국에서 군인들이 막 싸우면 또는 로마나 이런 영화를 보면 산이 높은 곳에 가면 높은 곳에서는 장수가 있죠. 그 장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 그죠? 왕이 이렇게 산 중턱에 높은 데서 있고 부하 장수들이 있고 이제 왕의 이제 근위대가 있죠. 그 다음에 옆에서 전쟁이 저 밑에서 싸워.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하면 여기서 이제 깃발을 막 이렇게 흔들면 여기서 막 대군들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칼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런 전세 판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바로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칼하고 창을 피하기 바쁘죠. 그지만은 위에 있는 사람은 판을 읽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플랜을 짜죠.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병사처럼 밑에 가서 싸우면은 높은 데에 있어서 왕들이 보는 시야를 못 봐요. 죽어도.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살고 때문에 멀리 크게 보는 연습을 하든가 아니면 그 동산 쪽으로 내가 올라가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 개인의 실력 차이도 있지만은 단지 위치가 동산 위에 있냐라는 것만으로도 멀리 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이대에 걸맞는 어떤 환경과 재테크 위치가 이렇게 그때 가서 자영업하면서 경매해야지 그러면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통상 50 중반 넘으면 경매랑 이혼이 잘 안 됩니다. 자, 이제 50 중반 넘는 분들 이제 좌절임하고 그래 나는 이미 이번 생은 끝났어. 다음에 해봐야 되겠다. 다음에 혹시 만나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50 중후반이 여러분이 넘은 분들 중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아까 말한 내 신경을 또 딴 데로 끌고 가는 걸거치는 거가 옆에 있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나 이제 해서 새로운 창업도 하면서 요것도 해야지. 근데 저 말 들어보니까 새로운 창업인가 이런 걸 우선 던져버리고 요거랑 먼저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응용을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가가지고 동의하니까 그러는데 나는 늙어서 안 된대. 뭐 옛날 정동영이가 늙은 사람은 투표도 하지 말라든지 저는 노인 공경도 안 되는 놈이야. 뭐 이상하게 이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꼭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같이 곁들여서 패키지로 넣어놓으면 안 그런갑다 이렇게 되죠. 자, 아시겠죠? 본인을 자기가 이런 투자하는 환경에 자기를 넣는 거가 우선돼야 됩니다. 몸은 똥간에 있는데 생각만 자꾸 좋은데 무지개를 본다고 해서 무지개 있는 대로 가지진 않죠. 몸이 우선 좋은 데 있어야 돼. 그거가 이치죠, 이치. 근데 경매는 그런 이치를 알면 쉽게 습득되는데 이치를 모르면은 헤매게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그 인트로고요. 이제 요 두 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울진군 이마죠. 우선 여기 보면은 사건 번호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450. 자, 크게 보이시죠? 네. 우선은 사실상 우리가 경매 물건을 뒤질 때 돈이 500만 원이 있어도 울진 거는 안 뒤지죠. 안 뒤져.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뒤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은 울진에 있는 걸 살까요? 왜 살까? 돈이 될 것 같아서.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아니 봐봐, 울진에 여러분들 같은 울진에 금강송면에 있는 과를 사시겠어요? 안 사지. 친구가 준다 그래도 야 취득세 올라간다, 야 재산세 물어야 된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 준다 해도. 자, 뭐냐, 이런 걸 딱 할 때 저도 이렇게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교육을 할 때 그러죠. 하지만 안 되는 거를 살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독도의 물건이 나오면 어떨까요? 생각이 가기도 한다. 이유. 어? 희소성? 희소성 어떤 희소성?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대치되는 어떤 쟁점의 중심에 이슈화가 되기 난 정치인이 아닌데 왜? 때문에 관광 지역이잖아. 독도는 어쨌든 관광이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어떤 펜션도 하나 사면은 회원들한테 카페라도 만들어서 1박을 뭐 어떤 제공하면서 룸을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독도도 보면은 전 국민이 관광하러 가끔은 가는 자리니까 혹시 집이 지어지는 임야라도 혹시 그 싸구려라도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뭐 방 2개짜리 그냥 민박 허름한 거라도 나오면 그거를 이제 내가 사가지고 뭔가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는 홍보가 될 수 있겠죠? 독도에 그 협회 그 운영하는 민박 방 2칸지 있다. 어때요? 말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그 다음에 실제로 놀러 가는 사람한테 수익행위가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요런 용도가 되면 투자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굳이 이름도 정말 생소하고 발음이 잘 안 돼. 발음해보세요. 금강송면. 조금 빨리 해봐. 금강송면. 더 빨리. 금강송면. 그러면 성면같이 들리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색해. 뭔가 어색한 장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1초도 안 보고 바로 패스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매의 목적이 돈벌이라는 간단한 개념에서만 보면 안 사야 되는 자리지. 그러면 이 사람은 돈벌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사람도 다 돈벌이라고 생각하고 샀을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돈벌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의 차이가 각각 존재한다라는 거죠. 같은 입에서 돈벌이라고 표현해도 요 사람이 돈벌이하고 내가 인식한 돈벌이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도 보면은 100명 중에 90%가 망해도 그 사람들도 다 돈벌이 하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그거 차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보는 눈에 관한 문제다, 이게. 보는 눈에 관한 문제. 시골 총각이 처녀가 2명 있는 마을에서 평생 사는 농사꾼이에요. 그럼 그 사람 눈에는 그 여자 2명 중에 제일 그 상대적으로 이쁜 여자한테 눈이 가겠죠? 그러면서 막 연애 편지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죠? 신부감이 많아. 신부감이 많으면은 고를 수 있는 기준도 많아지죠? 그지만 신부감이 2밖에 없는 농촌 총각이야. 그러면 고를 기준이 뭐예요? 응?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조건만 되면 난 무조건 결혼한다지. 왜? 처녀가 적으면. 안 그래요? 즉 뭐냐면 보고 듣는 눈이 적은 사람, 경험이 적은 사람은 골라도 요상한 것을 고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알고 보면은 은근슬쩍 좋은 조건의 눈에 입지에 있는 거예요. 하도 보고 들은 게 많고 그 다음에 하도 같은 직장에 있어도 요 사람 경험 저 사람 경험을 들으면서 이 물건에는 또 간섭하는 사람도 많잖아. 서울은. 시골은 가면 간섭하는 사람이 적어져요. 그런 환경면에서는 또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전곡리 산 이래버리면 안 사버립니다. 안 봐. 이래도 갈 땐 보라면서, 야, 이래도 갈 땐 보지. 그거는 이제 실력을 쌓을 때는 보는데, 실력이 쌓은 다음에는 안 보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게 왜 눈에 가냐면 1,000,000원 때문에 눈에 갑니다. 또 왜? 아, 나도 경매라는 걸 해보고 싶은데 돈은 적어 남들처럼. 그러니까 돈이 적은 입장인데 경매는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어디를 찾습니까? 싼 걸 찾게 된다. 그러니까 경매는 돈 벌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체면을 유지하고 나의 작은 만족감을 위해서 액세서리를 사는 형태로 와전이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또 변하는 거예요. 물건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직 수준 낮게는 잘 못해 봐가지고 하다 보면 항상 좋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깨우치는 사람은 빨리 깨우치는데 이게 뭔 말이지 하면은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게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물건이 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뭐냐면 서울 생활에서 지쳐서 나는 낙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남들처럼 땅을 한 평이라도 내가 갖고 있고 싶다. 이런 데서 전원생활도 하고 말년을 좀 보내고 싶다.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기획부동산 토지 판매에 혹합니다. 혹해. 아주 많이. 그만큼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향수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매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월세 중심 뭐 그러죠? 건물 중심, 월세 중심 하잖아. 그런데 조금 더 한 서너 번을 더 하시다 보면 나도 내 땅이라는 걸 갖고 싶다라는 욕심이 마음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혀 경매를 모르는 사람이 토지를 딱 사는 거는 벙찐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에 은퇴해서 뭐 어쩌고 뭐 이런 환상 같은 거를 잡는 사람이 대다수고, 그런데 경매를 건물하고 월세 중심으로 시세 차익 중심으로 쭉 하다가 호연히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땅이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은 월세 수입이 넉넉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 사람은 이렇게 차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요. 근데 안 차고 넘어가는 하수들도 있어요. 그거는 환상을 쫓아서 그렇다. 오케이.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땅이 1,000,000원이다. 이거는 분명히 싸구려니까 도전하는 사람이 첫째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 부근에 사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부근이라는 거는 경북을 말하는 거죠. 그 동네에 살다 보면은 야, 이런 거 하나 해놓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땅이라는 거는 잘못 사놓으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주변에서 지인이 권유해서 중국산 도자기 하나 사서 묻어놓으면 돈이 된대 해서 사놓은 거죠. 한국에서는 안 팔려. 그러고 그냥 계속 보고만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들이 되게 있어요. 자,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1번 너무 갖고 싶다. 2번 나무가 좀 빽빽하다. 길 다니기도 좀 힘들겠다. 내가 사놓고서도 걷다가 구를 수도 있겠다. 위험할 수 있겠는데? 자, 이걸 딱 보면은 야, 가족하고 같이 가가지고 가끔 가서 뭐 내 땅이니까 가서 뭐 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그러니까 가정적인 남자는 절대 이걸 안 삽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독선적인 남자가 삽니다. 니들이 구르든지 말든지 내 마음에 족하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도 고른다는 거는 그 환상이 강하게 지배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물건 고르는 거 보면 여러분의 취향하고 이런 것까지 다 봅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이거는 동기가 금액과 어떤 독선적인 성향하고 좀 연결이 좀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싼 거에 비해서 평수가 크다.